네, 잠시만요. 네, 근데 저는 이거 왜 화면에 아무도 안 보이지? 잠깐, 화면이 안 보여서 지금 사장님들 얼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한테. MBS 자, 5주차 강의를 할 건데요. 자, MBS 5주차 하면서 이제 우리 사장님들하고 좀 말씀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우리 MBS는 성공적 미팅을 통해서 내가 사업자로서 파스트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리더가 돼 가는 모습을 가지고 다른 분을 후원할 때 그 후원이 같이 될 수 있는 정말 사업을 크게 확대할 수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MBS를 통해서 함께 후원이 같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세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세를 취할 때, 이 자세를 가질 때 MBS를 통해서 정말 멋진 자세를 가지면서 동시에 후원까지 하면서 그 후원하신 분이 또한 저와 함께 이런 리더의 자세가 함께 팔로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MBS입니다. 그래서 MBS를 배우실 때 정말 내가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MBS를 하면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아메이를 소개를 받고 이제 비전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꿈을 가졌어요. 자, 꿈을 가지고 내 꿈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나 옛날에 꿈을 꿨는데 내가 MBS를 통해서 다른 분의 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맞아. 나도 옛날에 저런 꿈이 있었어. 맞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꿈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꿈에다가 목표와 기간을 가지고 아,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우리가 한번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결단하는지 잘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 내가 결단을 했으면 어떤 사업가의 자세로 다른 분들을 후원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가의 자세로 우리가 잘 배웠고요. 전주에는 이 사업가의 자세를 배우면서 바로 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명단 작성, 그래서 명단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분들과 어떻게 만나는지,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초대하는지 아마 그런 얘기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다 초대를 하셨으면 이제는 성공적으로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네트워크 크기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MBS 5주차는 성공적으로 미팅을 통해서 누군가를 후속 조치를 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커질 수 있고 소비자 네트워크도 늘어나지만 사업자가 많아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소중하게 배운 이 강의를 통해서 저희도 또 경험을 가지고 또 이렇게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해냈습니다. 요거는 제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라고 이거 뒤에 이걸 안 고쳤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쇼더 플랜 이제 이걸 할 때 저희가 이제 쇼더 플랜 자, 성공적 미팅에는 쇼더 플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쇼더 플랜이 너무 중요한데요. 쇼더 플랜의 의미는요. 쇼더 플랜 하지 않는 한 아무리 동기부여가 많이 되었다 해도 사업은 성장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진지한 자세가 있다면 가능한 빨리 동그라미를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안 그리고 자꾸 사람을 만났는데 있잖아 이러고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은 용기를 내서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시면 상대방이 다른 이렇게 반응을 나타낼 때가 있으세요. 어머, 막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업 설명 플랜을 막 보이다 보면 마케팅 플랜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어느 때인가 어머, 내 말이 아니라 이 마케팅 플랜에서 체계적으로 왜 수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듣게 되세요. 그럴 때 상대방이 진짜 침을 꼴깍 삼키든가 아니면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풀고 이렇게 다가오는 걸 보게 되세요. 그럼 뭐예요? 내 말이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케팅에 그분이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계속 그려보시면 상대방의 반응이 정말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된다라는 근거가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세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계속 그려보시면 이해를 하시고요. 자, 사업이 성장하고 수입이 증가하려면 지속적인 사업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 설명은
많이 해야 되는 게 너무 필요하고요. 그래서 숄더 플랜은 일단 사람을 많이 만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사업가 모두 다 늘릴 수 있는 것이 많이 만나야 되는 거고요. 집에 계속 있으면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막 온라인으로만 나를 할 거야. 지금은 온라인 시대야. 막 나는 온라인이면 될 거야. 막 이러고 계속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한계예요. 관심은 보일 수가 있으세요. 막 인스타 이런 것도 요즘 많이 쓰잖아요. 관심은 보일 수가 있고 호감은 줄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사람들은 제품은 누구한테 쓰냐 하면 내가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에게 가장 자주 밀접하게 접하는 분들에게 제품을 부탁하거나 사업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만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사업을 많이 크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 있지 않아요? 직장 동료한테 어떤 제품이 좋다고 얘기 듣거나 아니면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누구한테 물어봐요? 내가 파스트가 좋고 자세가 좋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을 때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런 경험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람을 많이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명단을 늘릴 수 있는 기회고요. 그리고 사업을 굉장히 확산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시대이긴 하나 그렇지만 사람은 만나가지고 또한 교감을 할 때 그분들이 중요한 게 또 이렇게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제품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숄더 플랜의 가장 핵심은요, 복제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은 크게 성장하는 거는 나 혼자 하는 사업은 저희가 이게 세일이잖아요. 세일은 나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업이라는 건 뭐냐 하면 시스템이 기반이 돼야 되잖아요. 시스템이 기반이 되는 사업이라는 거는 복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제는 배워서 행동하고 가르친다.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숄더 플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숄더 플랜 했는데 숄더 플랜이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면 내가 후원한 그분도 그것을 다시 숄더 플랜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마케팅이 계속 전달되면서 내가 한 5명을 통해서 이 5명이 다시 5명, 10명, 20명이 있는데요. 네트워크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10번의 사업 설명을 했는데 9번째 사람이 알아들었어요. 9번째 사람이 알아듣고 갑자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네트워크를 크게 확장해서 1000명의 사업가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10명이 다 했지만 그중에 9번째에 결국은 사업이 크게 네트워크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복제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행동하고 가르칠 때 내가 어떤 자세와 어떤 것을 배우고 가르칠지 그것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성공의 핵심이고요. 이거는 단지 보여주는 게 되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빨간 글자로 해놓은 것도 이게 단지 많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보여주고 나서 너무 정성을 들이는데요. 정성을 많이 들이면요. 아픔도 큽니다. 그래서 아픔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데이터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보여주고 그 중에 원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이게 요번에 이제 저희 스폰서님 미국 갔다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리더는 키우는 것이 아니라 찾는 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리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는 과연 스폰서가 몇 명 후원해서 몇 명 안에서 우리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요? 네, 우리는 리더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똑같이 이 자리에서 앉아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자질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분은 다 리더세요. 이 자리에 이 화면을 보고 계시면 다 리더신데 이런 분들은 스폰서의 많은 사업 설명 안에 우리가 탄생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단지 많이 보여주는 데에다 핵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한 곳에 집중해가지고 너무 모든 것에 포카페이스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 곳에 단지 많이 보여주고 그래서 방법보다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세요. 근데 이제 또 이런 거예요. 초반에는 많이 늘리셔야 되고요. 제대로 된 리더를 찾으셨다 그러면 그 리더를 정말 잘 후원하는 거는 양이 아니라 질적인 거예요. 왜 질적인 거는 뭐냐면 나의 파스처, 나의 자세인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세가 정말 사업을 하려고 나오신 그 리더한테 어떤 자세를 복제하느냐는 바로 질적인 거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무조건 양으로 승부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는 것 속에 나의 경험을 쌓고 그리고 그 중에서 리더감을 우리는 찾는 거에다가 일단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애매. 잠시만요. 안 넘어가네. 아이고.
자, 그래서 쇼더 플랜 가이드인데요. 이 가이드는 너무 중요한 게요. 우리가 왜 산에 가거나 뭐 할 때 매뉴얼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업 설명도 마찬가지예요. 쇼더 플랜도 분명히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60년의 역사 안에서 이 안에서 어떻게 이제 덱스에그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체계적인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빠뜨리고 이거 할 거야. 물론 약간은 변할 수 있습니다. 현실 점검에서 조금 바뀔 수 있고 시대적으로 쓰는 도구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기본 핵심은 이 가이드에 맞춰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미팅을 위해서 스폰서와 상의를 하시고 반드시 2~3번 이상의 연속 미팅을 정하고 초청하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그리고 미팅 날짜를 강사의 스케줄에 잡아야 하고요. 우리가 왜 자꾸 소비자의 스케줄을 잡거나 아니면 내가 사업 설명을 하려고 할 때 내 친구한테 무조건 날짜를 잡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스폰서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스폰서님 그때는 안 되고요. 그분이 그때밖에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스폰서의 자리가 이미 이렇게 다운되는 거죠. 이게 우리 스폰서가 너무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강사가 너무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강사는 그때밖에 못한다.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MBS 오늘 같은 MBS도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전업주부거든요. 저는 전업주부였고 이제 아기 키우면서 아메를 하면서 제가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러면 저 같은 전업주부가 있을 때 저를 이제 프로모션 할 때는 전업주부였는데 그분이 아메를 전달받고 그분이 아메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수석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돼서 그분이 정말 이렇게 살고 있더라.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행복을 갖고 있더라. 만족감을 갖고 있더라. 너무 크게 성공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 또 다른 전업주부한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프로모션을 어떻게 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설명하는 리더를 훌륭하게 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하게 소개하면 할수록 그분의 자리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뜨는 거죠. 그리고 사업 설명 시 노트를 하고 당신 앞에 앉아 가장 진지하게 경청하고 모범을 보이라는 거죠. 초대한 사람이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그거를 계속 쳐다보지 말고 그냥 내가 강사를 잘 쳐다보고 내가 일단 많이 적는 거예요.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리더를 찾는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리더를 찾을 때 저는 강의를 들을 때 잘 적는 사람이 있으세요. 근데 적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차이가 저는 예전에는 이게 들으면 되지라고 얘기했는데 들으면요 오래 기억을 못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눈으로 본 대로 생각이 또 그쪽으로 흐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거는 잠시는 듣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눈으로 본 거는 되게 오래 남기는 해요. 근데 쓰면서 자기가 한번 되새김하는 거는요 가슴으로 와요. 그래서 김종규 사장님이 옛날에 항상 저희가 펑션을 가거나 미국을 가시잖아요. 가면 항상 뒷자리에 앉으셔갖고 볼펜 딱 들고 조그마한 수첩 딱 들고 막 쓰고 계세요. 고개도 안 들고 계속 쓰고 계세요. 김종규 사장님. 처음에는 뭘 저렇게 쓰시나 했는데 우리 김종규 사장님은 어느 미팅에 가시든 항상 쓰시는 거를 집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사업이 되게 약간 내가 막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잘 안 된다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이럴 때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가 이거 진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말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하는 것마다 실수투성인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럴 때 제가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모든 미팅에 쓰기 시작했어요. 필기를 시작했어요. 막 했어요. 그냥 강사가 하는 말이 그냥 제가 글씨를 잘 쓰려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한번 적어보자 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적어봤어요. 적다 보니까 너무 기적 같은 일이 A4 용지를 7장을 들고 가면 7장을 중간에 이렇게 접어요. 접어가지고 이쪽 적고 다시 뒤집어서 또 적어요. 다시 이쪽으로 와서 또 적어요. 그러면 A4 용지 한 5장에서 6장 정도가 한 강의에 다 쓰더라고요. 근데요, 글자는 하나도 몰라봐요. 근데 내가 그걸 쓰면서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저 강사가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저 강사가 마음이 어떻겠다라는 것을 제가 같이 느낀 적이 있어요. 그때 생각을 했어요. 쓴다는 거는 강사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강사가 지금 마음이 어떻겠다라는 거, 이게 확신이 저한테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강사의 확신이 나한테 오니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 미팅이 진짜 꿀맛 같은 미팅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고개도 안 들고 계속 막 쓰면서 한동안 제가 그 미팅을 꽉 채웠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굉장히 많이 내적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흔들리지도 않고 이게 누가 뭐라 해도 이거는 되는 일 맞아. 되는 일 맞고 그냥 그분이 모를 뿐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쌓을 것도 없고 상대할 것도 없고 그냥 저는 맞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쓰는 거에 대한 제 마음에 오는 글을 한 번 쓴 거를 내 마음에 한 번 더 새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 많이 효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팅 끝부분에 가장 진지해 보이는 참석자들 가까운 시간 내에 미팅 일정이나 세미나 랠리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프로모션해서 다음 사업 설명회를 이게 다음 미팅을 이런 것들을 초대를 하셔야 돼요. 이제 이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속 조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에서 고맙다가 아니라 축하합니다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잘못하면 와줘서 고마워 이럴 수도 있는데요. 와줘서 고마워 이러면 그분은 이미 너가 나 때문에 이득을 보는구나. 당신은 나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죠. 내가 이걸 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죠. 저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아메이 사업을 스폰서로부터 전달은 받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내 시간을 여기에 쓴다는 거는 분명히 이게 비전이 있고 내가 이유가 있어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든 축하합니다가 맞죠. 왜냐 그 사람도 나처럼 자기 자아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분 또한 이것을 제대로 알아듣는다면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살기로 작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 인생에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만난 거니까 정말 축하할 일인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하고 누군가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함께 있을 때 뭐 휴식이나 휴식에 취미나 오락 뭐 이런 거 다른 얘기 하는 거를 좀 피해 가시는 게 좋으세요. 피해 가시고 될 수 있으면 앞에 계신 분이 막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업 이렇게 안 하셨다가 이렇게 아메이 사업에 오면 자꾸 왜 사회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살았고 뭐 사회적인 누구를 알고 있고 사회적인 누구를 알면 뭐 할 건데요. 그분도 실제로 나랑 같이 비즈니스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런 사회적인 얘기 많이 할 때 그럴 때 그게 끌려가지 마시고 다시 조금 덜어주다가 아메이로 다시 이렇게 대화를 끌고 오시는 이런 거를 좀 초점을 잘 가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반드시 에드팩 자료를 주세요. 테이프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주셔서 우리 김종규 사장님의 예스 책이라든가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 좋은 책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통해서 아메이를 소개하거나 스폰서를 소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48시간 내에 다시 한 번 더 만나기로 정확히 약속을 해서 너무나 필요한 자료니까 그 자료가 하나밖에 없다. 근데 또 이런 분이 있으세요. 그 자료 하나 있다 그러면 나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 이러신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어머 아니 괜찮아 이러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유두리 있게 잘 이제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 책은 너한테 꼭 필요한 책이야. 이 책이 나는 어느 부분을 읽으면서 너가 생각이 났어. 당신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당신과 이분이 너무나 닮으셨어요. 외적으로 너무 비슷하세요. 아니면 뭐 말씀이 너무 비슷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감대를 조금 주면서 그분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사업 설명할 때 좀 요런 거를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현실 점검인데요. 이제 수입 부분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기본 욕구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꿈을 이루는 것을 충족시키는 이런 충분한 수입이 당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단어 그대로 질문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말을 조금 돌려서 질문을 하시고 직업이 안정적으로, 당신의 미래 사업 환경에 비추어 당신의 현재 직업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가라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사업 설명할 때 사실은 현실 점검을 하고 나서 사업 설명으로 이제 이끌어 가기가 굉장히 좋으세요.
여성분들은 주부들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 남편이 요즘에 되게 좀 안 좋은 것 같아. 요즘 막 집에 오면 스트레스도 많은데 회사에서 막 요즘 막 뭐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은 것 같고 뭔가 프로젝트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부러 이제 나의 조금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그러면 상대방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상대방들은 내가 조금 나 요즘 요래서 조금 힘든데 나 요런 걸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그래? 이렇게 순순히 적응을 하게 얘기를 안 하세요. 상대방들은 이렇게 조금 그거를 내가 내 현실을 얘기하면서 나는 이래서 이런 게 있어서 요런 걸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를 잘 얘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암위하려고 이 얘기하나? 막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래서 나의 처지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암위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제가 그랬거든요. 어느 날 이제 고속도로로 가는데 그 고속도로 위에 이게 전광판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사고 몇 건, 하루 사고 몇 건, 사망 몇 명, 부상 몇 명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 보고 있으면 제가 암위 별로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저는. 근데 우리 남편은 아미가 너무 좋아해.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게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하루에 저렇게 많은 사고가 나고 저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가셔? 그런데 저기에 우리 남편이 저 숫자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막 이렇게 만 가지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여성이다 보니까 그런 걱정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그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런 공감대를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난 너무 걱정돼서 내가 생필품을 쓰면서 아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분들도 그냥 들을 때는 이래도 제품 하나 써볼게 라고 얘기한 거나 아니면 나도 그래 나도 그래서 뭘 하고 싶기는 한데 딱히 마땅히 뭐가 없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공감대를 솔직히 내가 느꼈던 공감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상대방하고 얘기하면 많이 이제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족의 안정적인 거, 뭐 대비책이라든가 아니면 직업 그리고 승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자녀가 만약에 학교를 공부 잘하는 애가 만약에 태어나면 어떡해? 근데 얘가 예술도 잘해. 그러면 어떡해요? 큰일이잖아요. 근데 그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애가 공부를 너무 잘한대. 근데 애가 서울대도 갈 수 있고 하버드도 갈 수 있대요. 그럼 돈이 있으면 어딜 보낼까요, 애기를? 하버드 보내는 거죠. 근데 돈이 없으면 그럼 국내 서울대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애가 공부를 너무 잘해. 이제 그럴 때 이제 엄마들은 되게 그런 거 공감대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또 아니면 뭐 은퇴 후에 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속받을 게 있는지, 이제 주로 상속받을 게 있는지 이런 얘기하면 되게 많이 이해하세요. 왜냐면 이제 주변에 거의 다 요즘은 100세 사시잖아요. 90세는 기본 살잖아요. 90세까지 살면서 60세에 퇴직하고 나서 30년에서 40년을 더 사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20년 정도는 거의 뭐 의료에 이 많은 비중을 두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사시는 게 거의 다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 버는 건 20년밖에 없는데 돈 쓰는 거는 30년에서 40년을 써야 되는 거죠. 그거 사실 생각해 보면 부모한테 상속받는 거나 이런 거 없으면요 되게 답답한 일이에요. 사회에 뭐 의존해서 살아봐야 사회보장제도 그렇게 당연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하는 요런 얘기들을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하시면서 해보면 결국 상속에서 많이 이제 또 공감대를 또 가질 수 있고 그럴 때 이제 우리 상속처럼 우리가 당장은 큰 돈은 안 되지만 내가 제품을 싸게 쓰면서 이걸 가지고 10년, 5년, 3년 이렇게 하다 보면 큰 수입도 벌 수 있고 내가 상속처럼 매달 나오는 연금 같은 100만 원, 200만 원 벌 수 있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 아메를 통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플랜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업 설명의 자세. 자, 비즈니스맨의 자세를 갖고 계시고요. 전문가적인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파스를 당당하게 갖고 계셔야 되고요. 내적, 외적 자세, 그러니까 복장, 표정, 확신, 열정 이런 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죠. 막 얘기하는데 막 여기가 막 떨려요. 이렇게 막 이렇게 평상시에 대화도 잘 안 하고 잘 웃지도 않고 이렇게 있다가 뭐 얘기하려 그러면 막 듣고 있는데 계속 듣다 보면 여기를 웃지도 않다가 막 맨날 웃으려 그러면 여기가 막 아프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막 그러면서도 계속 들어주는 거죠.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래서 큰 사업이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굉장히 주도적인 자세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을 때는 그냥 내가 푹 퍼지게 앉으면 상대방도 또 푹 퍼지게 앉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세를 잡고 앉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막 그렇잖아요. 땀이 많이 날 때는 이렇게 색깔이 약간 하늘색 같은 남방 입으면 겨드랑이에 땀 다 보이는 거 아시죠? 이제 그럴 때는 흰색을 입으셔야 됩니다. 흰색을 입으시고 이제 보일 것 같으면 이렇게 웬만하면 자켓을 벗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치마를 입었을 때는 항상 다리를 잘 오므려야 되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와이셔츠 이런 거 입잖아요. 와이셔츠 같은 거 입을 때 이제 요 끝에 요 끝에 이제 요렇게 막 낡지 않게 깨끗하게 이제 요렇게 잘 입고, 때 안 타게 요런 거 잘 입고, 소매 요런 거 깨끗하게 관리 잘하면서 잘 입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겨져도 이제 제일 중요한 데만 다리면 되잖아요. 목하고 팔목 이런 데만 잘 다려서라도 깨끗하게 입고 다니시는 거 너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제 명단을 늘리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사업가의 자세고요.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건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긍정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되게 갖춰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그게 더 문제인 거죠.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이게 홈미팅뿐만 아니라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이 6번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6번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게 말이 중요하세요. 이게 사업 설명 후에 반드시 다음 약속을 꼭 잡으셔야 돼요. 이거 안 잡고 그냥 헤어지자. 잘 가, 안녕, 다음에 봐, 이러면 안 되세요. 저 약속은 반드시 그 사람이 보던 앞에서 다이어리를 꺼내서 그 날짜에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도 그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게 되게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되게 진지하게 중요하게 그걸 인식하면 상대방도 그거를 쉽게 거절하지는 못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또 강요나 설득이나 이해시키지 말고 그냥 아까도 반복인데 많이 전달하는 거. 내가 이 사람한테 바라는 게 있으면요, 내가 말해서 화가 나요. 이렇게, 왜냐면 내가 바라는 게 있던 거죠. 왜냐면 너 나랑 되게 친한 친구였잖아. 너 나랑 되게 친한 애기 엄마였잖아. 누구 엄마 되게 좋았잖아. 근데 이렇게 절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내 말을 부정해? 막 이러면 이제 막 내가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막 설득시키려고 하잖아요. 설득시키려고 하면 그때부터 상대방하고 이제 벽이 쌓이는 거예요. 벽이 쌓이면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전달하면서, 처음에 상대방이 노 하는 사람이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내가 연습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로 그냥 한번 데이터를 연습해 보는 거예요. 한 10명 얘기했는데 그중에 예스가 몇 명 나오지? 그때 미팅을 실제로 오시는 분이 몇 명이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지? 한번 데이터를 내보는 거예요. 100명을 내가 이제 사업 설명해서 데이터를 내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전달하는 거고요.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저도 이런 실수, 이제 저도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 많이 하거든요.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있잖아. 아니라니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더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아니 이러지 말고 그래. 그런 줄 알았어.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김종희 사장님 그러셨대잖아요. 장모님이 너무 하지 말라 그러시니까 네 이랬대잖아요. 왜 자꾸 안 한다 해놓고 왜 하냐 이래서, 아니 안 한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그렇군요. 그냥 알았다고 얘기한 거지 안 한다고 말은 안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자존심,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직업 수익 관계, 가족 관계, 신체적 부위 등 이런 거 이제 말할 때 되게 조심하셔야. 특히 이제 여성 말할 때 요즘은요, 막 결혼 안 하시고 이렇게 싱글로 굉장히 멋있게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게 적당하게 이제 나이가 되신 것 같으니까 막 아기가 몇 명이에요? 뭐 남편은 뭐 하세요? 막 이런 거 그냥 섣불리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대화 이제 개인적인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좋으세요.
이제 왜냐하면 자기 주변 얘기는 본인이 하셔야 돼요. 본인이 하는 거를 잘 듣고 아 이분은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가 나와. 그럼 아 결혼을 하셨구나. 근데 아기 얘기가 나와. 아 결혼하셨는데 아기도 있구나. 막 이런 이제 계속 대화하시면서 감 잡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알아서 이제 실수를 최소화하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뎁스를 후원할 때 파트너에게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고 그분과 어떤 사이고 그분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알면 우리가 말할 때 그분이 원하는 대로 조금 말을 하면서 공감대를 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키트 집에 가서 주인처럼 행동하지 말고 막 그 집에 가가지고 막 그냥 냉장고 문 열어보고 막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도요. 화장실 다 알아요. 저쪽이 화장실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냥 화장실 그냥 죄송합니다. 화장실 쓸게요. 이러면 안 되고 모르는 척 하셔야 돼요. 화장실도. 죄송한데 제가 손 좀 씻겠네. 이게 그 화장실 가는 것도 상대방한테 말할 때는 되게 저기잖아요. 실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막 어디 가면 손 씻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막 갔잖아요. 그 집에 갔는데 막 우리가 장거리 하다 보면 막 1시간을 막 차 밀리면 1시간 반 걸려서 그 집에 도착할 때 있잖아요. 홈미팅 할 때나. 그러면 막 진짜 이렇게 급해질 때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죄송한데 화장실 뭐 이게 아니라 죄송한데 제가 손 좀 씻고 오고 싶은데 화장실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세요. 예, 저쪽으로 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고 헐렁 볼 일도 보시고 손 씻고 그렇게 나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 상대방한테 불편하지 않게 약간 센스 있게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매너 이제 그 자리에 앉을 때도요. 항상 그 집 주인이 앉는 자리 이런 거는 좀 피하셔야 돼요. 이렇게 손님이 옆으로 앉는 자리, 그 집 주인이 여기 앉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여기 앉지만 자기가 먼저 어디 앉거나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자기가 이렇게 그 집에 초대받은 사람이라기보다 뭔가 이제 같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일단 불편함 없이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위치라는 거를 꼭 갖고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 대우하지 말고 이제 겸손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경제, 학벌, 나이 이런 거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아메이는 사업입니다. 사업은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정말 이 사업가의 근성, 뚝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버텨야 되거든요. 이게 버틴다는 단어는 좀 그렇지만 사업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 정주영 회장님이 뭐 전문 경영인 뭐 수업을 하신 분도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사실은 사업은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게 사업이거든요. 돈이 있다고 사업하는 게 아니죠. 일반 사업도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있다고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업을 하고 싶으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업은 이 아메이를 사업으로 본다 그러면 뭐 저 사람 되게 많이 배워서 물론 배운 사람이 갖고 있는 자격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뭐 대학원을 나오고 이렇게 남들보다 가기 힘든 학교를 갔다는 거는 그 사람이 그만큼 남들보다 오래 앉아서 지그시 잘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내력이 이미 확증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게 머리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 몸을 쓰는 것보다 머리를 이제 쓰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인정은 이제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막 많은 좋은 학교 나왔다고 그 사람이 사업을 잘할 거다? 그건 아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어리니까 사업을 잘할 거다? 그건 아니죠. 어려도 꿈이 있으면 사업이 잘하고요. 나이가 오랜 삶의 경험이 많아도 꿈이 없으면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를 가지고 내가 나는 돈 없이 그냥 내가 리스크 없이 사업을 진짜 내가 멋떨어지게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배우면서 정말 자기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난 이렇게 한번 살아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업을 통해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만 전달하고 감정 기입해서는 절대 안 되죠. 뭐 그렇다더라 이런 것보다 이거는 이렇게 됐어,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자기가 정확한 건 알고 있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노, 예스 이런 거 기대하지 말고 재밌게 많이 전달하고요. 이거는 후속 조치에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할 때 나의 자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면 안 되고 아셔야 돼요. 이게 진짜 아셔야 돼요. 모르면 안 되세요.
가만히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지금 어떤 상황일까? 이런 거를 많은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대해 보셔야 돼요. 대해 보시면서 부정적인 것도 당해 보시고 긍정적인 것도 경험해 보시면서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많은 것들을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책을 통해서 카네기 인간관계론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공자들 그리고 미팅에서 하시는 리더분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는 그거를 이제 조금 경험으로 많이 삼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스폰서 동행 시 모든 권한을 주고 경청하고 필기하고 에드파이 잘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죠. 이거는 내가 솔선수범을 하고 내 파트너도 스스로 복제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남녀 동행 시 주의해야 되는데 스폰서가 남성이에요. 근데 나는 아가씨야. 예를 들어 아가씨예요. 근데 아니야. 아가씨가 아니야. 아가씨예요. 아가씨라고 해요. 아가씨예요. 근데 스폰서가 가는 길이 같아서 차를 태워준대.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거기서 내리는데 내 남자친구가 그걸 보내? 순간 어떻게 될까요? 되게 좀 상황이 띵 이러죠. 예, 그럴 때 이제 되게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 부부가 같이 계실 때는 같이 차를 탄다거나 뭐 이렇게 다 해도 되지만 또 그리고 뭐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오래된 사이가 아니라면 특히 초기 사업자일 경우는 굉장히 이제 팔로우를 할 때 그럴 때 좀 조심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플랜 자체보다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대화에 초점을 잘 맞춰야 되고요. 48시간 내 후속 조치가 안 될 상황이라면 사업 설명을 연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여행 갔다 내가 일주일 동안 여행 갔다 와야 돼 이러면 사업 설명을 일주일 여행 갔다 와서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가기 전에 책이나 이런 거 좀 빌려주시면 좋겠죠. 에드팩 책. 그리고 부부 중 한 사람이 사업 설명할 때 다른 한 사람은 진행에 초점을 맞추고 끝까지 경청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건 부부뿐만 아니라 LOS로 뎁스 미팅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업 설명이 끝난 것이 아니고 시작임을 명심해야 되고 사업 설명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고 이렇게 비전이 있어. 지금 MBS도 아메이 사업에 대한 소개, MBS에 대한 소개 이게 처음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쭉 내려오는 거, 이거 쭉 이제 과정으로 쭉 후원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 설명은 이제 시작인 거죠. 그래서 꾸준히 자료를 전달하고 스폰서를 소개하고 끊임없이 미팅에 초대해야 돼요. 미팅이 답이에요. 왜냐하면 미팅 안에는 누가 있어요? 팀이 있습니다. 팀이 있고 팀을 통해서 시스템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 미팅이 답이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내가 해결하지 말고 미팅이 해결하자. 이것만 이해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스폰서와 함께 동행 시 사전 통보, 상대방을 승인 후에 방문하고요. 자, 이것도 내가 어떤 미팅을 함께 갈 때 스폰서와 함께 가잖아요. 그럼 그 집에 있는 분에게 꼭 내가 우리는 나랑 같이 사업하는 스폰서와 함께 간다. 근데 이제 스폰서라고 소개하면 그분이 너무 불편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우리 스폰서가 이런 거 너무 잘해. 이런 거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가서 이런 거를 한번 봐줄 수 있대. 함께 갈게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그분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프로모션 해가지고 함께 동행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인지를 하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스폰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분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하신다는 거. 그리고 논쟁에는 이겨도 사업에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싸울 때는요, 그 사람하고 안 만난다고 생각하고 논쟁을 하세요. 그래서 안 만난다 사업을 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고 있을 때도 항상 파트너가 뭐를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스폰서 되는 입장이라 그러면 파트너보다 스폰서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배운 게 있고 더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그냥 스폰서는 그렇습니까? 네. 그렇구나.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네가 알기를 뭘 알아? 당신이 알기를 뭘 알아? 사장님이 알기를 뭘 알겠어요? 말하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장님 말씀도 맞지만 우리가 미팅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듣고 아니면 업라인 스폰서님 계신 데 가가지고 같이 함께 얘기를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의논을 해봅시다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미팅 속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들어봅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첫 사업 설명에서 상대방의 yes나 no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에 의해서 no는 yes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후속 조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정말 사업은요, 후속 조치가 사업의 60%를 차지한대요. 60%. 진짜 옷 잘 입는 거, 내가 자세 좋은 거 이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업 설명하는 거 이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는
후속 조치에서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 후속 조치 어떻게 하면 돼요? 나 잘 모르겠으면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팀, 시스템, 미팅에 초대하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미팅에 초대하면서 내가 리더로서의 자세를 자꾸 배우면서 내가 조금씩 실천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미팅에 초대 안 하고 자꾸 자기 혼자 와. 그리고 바깥에서 자기가 다 이미 실패를 계속 경험해. 그러시면 사업은 그분은 자꾸 자기가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메이 사업은 안 되는 사업이 아니라 제대로 하면 정말 되는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방법보다 많이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하고도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미팅이 취소되면 연기하지 말고 적시 그 다음 미팅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 언제 시간 안 돼? 그러면 언제 시간 돼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 그 사람은 팔로우를 해야 되는데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매주 수요일 날 만나야 되는데 수요일 날 일이 있을 수도 있대요. 그럼 언제예요? 그러면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메이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만 보여줘도 그분은 다시 아메이를 통해서 꿈이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합니다. 자, 후속 조치. 자, 후속 조치의 중요성은 팔로업, 이제 초기 후원이 있고요. 지속적인 후원이 있어요. 자, 초기 후원은 초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 이런 거 이제 초청과 미팅 참석, 시스템의 중요성 이런 걸 인지시키는 과정이고요. 지속적인 후원은 단계별로 그분을 후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걸음마, 걷는 거, 뛰는 거, 체조하는 거 이런 거 단계별로. 그래서 지금 MBS나 이런 거 다 단계별로 있는 후속 조치이죠. 특히 초기 사업자들은 MBS를 절대 안 들으시면 합니다. 이거는요,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자세가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아메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요. 아마추어는 굉장히 어렵게 리크루팅해서 굉장히 쉽게 포기합니다. 근데 프로는요, 아주 여유롭게 리크루팅하고 포기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꾸준히 후원하다가 그분에게 무슨 아메이라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일 때가 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환경이 계속 좋지는 않아요. 어느 때는 자기가 뭔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내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그분이 나를 보고 나도 당신처럼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업자가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스폰서가 꾸준히 후원했을 때 내가 나온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건 뭐냐면 스폰서가 나를 기간을 두고 여유롭게 리크루팅해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지금 이런 리더분들이 다 나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 것보다 요거는 찾는 거가 더 중요합니다. 성장시키는 것은 시스템에서 성장이 가능하니까 팀과 시스템에 초대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리더감을 찾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더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르는 건 더 중요하다. 요거는 이제 처음에 리더감을 찾는 그 개념이 아니라 리더가 됐을 때, 리더를 찾았을 때 그분을 어떻게 후원하느냐. 이거는 미팅과 시스템에서 후원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패는 팔로업이 6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미팅 약속은 타협하지 마시고요. 미팅은 절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미팅 한 번 빠지면 내가 그만큼 부정적인 요소가 내 속에 생깁니다.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강압적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미팅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 리더분들은 미팅에 나와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리더분들이 미팅에 나와서 지금도 그렇게 가슴 떨려 하시는 거는 미팅에서 꾸준히 계속해서 리더분들은 성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화로 팔로우 하지 말고 반드시 48시간 안에 만나서 그분이 6번 이상 계속해서 미팅에 나올 수 있도록 팔로우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밀착이라 그러죠. 밀착해서 그분을 후원하는 거. 그래서 한두 번 듣고 그분이 후원하지 않게 해주고요. 이미 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좀 알 수 있게 팔로우를 해주시고요. 초기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보통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나 그분의 가까운 분들 때문에 보통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미리 인식을 시켜주시고요. 자료를 항상 주는 거, 그리고 정성을 들이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리지 말고 계속 내가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시면 그게 바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자, 뎁스를 빨리 만들어 준다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람을 붙여라 이 말 뜻이 아닙니다. 그분의 아는 사람을 함께 가서 사업 설명을 하고 함께 가서 홈미팅을 하고 함께 가서 우리 퀸 미팅이라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더마소닉 기계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먹고 바르고 하는 게 사업이고요. 남성분들은 만나서 차 마시면서 사업 설명, 정말 가슴 떨리는 사업 설명, 마케팅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안 그래도 내 인생에 뭔가 필요한데 진짜 이게 되는 거야? 정말 그걸 진지하게 하면요. 남성들은 가슴 떨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뎁스를 빨리 후원해 주는 게 맞고요. 부정적인 반응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과 정보를 주는 거를 꼭 하셔야 되고요. 상대를 인정하고 절대 이제 논쟁하지 말고요. 사업의 비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꼭 보여주시라는 거. 그리고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빅 비즈니스로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 이런 사람들은 바로 MBS, MBU, 바로 이 방에 지금 와 계신 분들이 빅 비즈니스를 하시는 멋진 사업가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MBS, MBU를 통해서 성장하고요. 스몰 비즈니스, 작은 사업을 작은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은 그분을 통해서 주변 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거지도 주변에 3명의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좋은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한번 눈여겨 잘 보시고 대화를 하면서 이분 주위에 누가 있나 이런 얘기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커스터머, 고객이 되려고 하는 사람, 자, 이런 분들은 소비자로 꾸준히 인간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됩니다. 어차피 저희 사업은 소비를 하다가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또 구간이 있고, 그럴 동기가 또 사람은 동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부터 제품만 썼다고 계속 제품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제품을 쓰다가 나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어. 암에 대해서 호감을 느꼈어. 근데 나 마케팅을 그때 들었네? 근데 3년 전에도 스폰서가 해줬는데 갑자기 자기가 몸이 좋아지니까 갑자기 마케팅이 너무너무 좋게 들리면서 이게 비전으로 팍 들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업에 관심을 가졌어. 이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모든 사람은 환경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꾸준히 소비자로 팔로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사업 설명 후에 연락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기대 갖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만나라는 거죠. 그리고 노와 예스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계속 내 할 일을 하라는 거죠. 내 할 일을 한다는 건 뭘까요? 스케줄이 있고 그 스케줄대로 내가 열심히 사업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 상대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상대방은 그냥 내가 만나러 갈 때 그냥 만나서 제품 정보 주고 제품도 말씀드리면 되고 홈미팅 가서 홈미팅 할 거 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내 스케줄에 얼마나 많은 분들과의 약속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곳들을 가기 위해서 그 스케줄을 잡아놨느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오라는 사람하고만 만나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오라는 사람보다 그냥 내 스케줄대로 계속 가다 보면 그분들이 나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나를 받아들이면서 오랜만에 가면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안 왔어? 보고 싶었잖아.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팔로우 과정은 인내와 끈기로 포용하는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가장 큰 방해물은 좌절감과 끈기 부족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미팅 참석 전에 부드럽게 참석 후에 강하게 이끄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고 학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후원하는 방법은 뎁스와 위스 팀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집중 후원 3개월 계획을 하고요. 1개월째 해야 될 게 있죠. 자, 그리고 소비자를 늘리고 미팅 횟수를 늘리면서 그분을 미팅에서 팔로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탱커화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돕고 12% 정도를 도전하게 한번 해보는 거죠. 자, 2개월째는요. 본인 스스로 마케팅을 설명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탱커화를 계속 습관화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5% 정도, 브론즈 필드 15%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째는 이분이 SP를 도전할 수 있게 함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갖고 이분이 이 마음 먹을까요? 아니요. 일주일에 적어도 2번, 3번은 만나면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오픈을 하시고 노출을 하시고 핀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시고 제품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3개월 동안 그 집에 있는 모든 제품이 아메이 제품으로 바뀔 수 있도록 옆에서 지속적으로 밀착해서 제품도 알려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공적인 팔로업은 자, 예의 있는 복장, 자, 인정과 칭찬, 자, 한결같은 모습이 너무 중요하고요. 본보여지는 모습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책임과 노력, 신념 있는 모습.
자, 심리적 압박감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누구한테 볼 수 있냐면 저희 김종규 사장님 뿐만 아니라 저희 우리 정책위원 사장님들과 그리고 우리 여기 싱킹비 다이아몬드 이상 사장님들을 보면 굉장히 이런 모습들을 잘 갖추고 계세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 이렇게 멋진 리더분들이 이렇게 멋진 모습을 갖고 계셨을까요? 이렇게 글로 나오는 이런 모습을 갖고 계셨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다 자기가 살아온 자아가 있으시고 습관이 있으시다 보니까 불편하시고 또 낯설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려고 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자세를 갖추다 보니까 그게 이제 생활화가 되시고 이제 익숙한 당신의 성공한 삶이 되는 거죠. 자, 우리 팔로우 시스템 미팅 효과는요. MBS를 마치고 팔로우를 통해서 95%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MBS를 몇 번 반복하느냐, 계속해서 이거는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창업자의 기업 이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시스템이고 미팅입니다. 사업가로 변하는 것도 미팅입니다. 사업가를 결단하러 돕는 것도 미팅입니다. 자, 이번에 17일 날 OSR이 있습니다. 건국대에서 있죠? 근데 그 우리 A스테이션 있잖아요. A스테이션에 초대하시고 OSR에 또 초대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서 요번엔 뉴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파운더스, EDC, 다이아몬드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뉴핀 스피치를 정말 그 무대에서 정말 가슴 떨리는 그 순간을 한번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은 팔로우이겠습니까? 그걸 보시면 아마 10번 미팅 온 것보다 그분 마음에 더 확신과 더 비전과 더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미팅의 포커스를 어디에 잡을까요? 내가 그쪽에다 집중해서 한번 잡아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사업가로 진짜 결단하게 하는 곳, 변하게 하는 곳은 큰 미팅이고 열정적인 미팅이고 아주 큰 펑션입니다. 크면 클수록 사업가로 변화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가로 결단하도록 돕는 곳, 이것 또한 큰 미팅이고 시스템입니다. 파스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 오면 다 멋진 사람들이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써는 언어가, 말하는 언어가 굉장히 멋있고 함께 담고 싶은 언어, 낯설지 않은 언어입니다. 그리고 모든 모습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지속적인 사업의 전개를 돕고요. 방법을 제시하고 부정적인 의문점을 모두 다 풀어줍니다. 이게 한국 아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아미가 60년이 넘었습니다.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의문을 갖는 거는 전 세계 다른 멋지고 다른 성공한 사람들이 이미 다 검증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검증했는데 내가 왜 새삼스럽게 내가 의심한다고 해서 아미가 달라질까요? 아니요. 아미는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아미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고요. 성공의 확신을 줍니다. 그거를요, 시스템에 와서 계속 느끼고 계속 보고 우리가 그게 꽉 차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팅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내가 꽉 채우고 내 파트너들이 함께 꽉 채운다 그러면 그게 바로 성공하는 팀일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을 제시하고 그래서 아미의 가치를 깨닫는 것, 그리고 사업의 신뢰와 명분을 정확히 이해하고요. 퍼스널 셀링, 인간관계 비즈니스를 이해하도록 하고 미팅은 가장 쉬운 복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메이 사업은 저희 아메이 사업은 다른 사업이 아니라 바로 복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복제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시죠? 복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아무도 막을래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복제는, 숨어있는 복제는 굉장히 무서운 복제죠. 그게 바로 아메이 사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파워이자 무서움이거든요. 그래서 성공하신 분들은, 김종규 사장님은 지금도 저는 이제 이코노미스트 그 나와 있는 그 이제 2000년도에 그 수백 명의 다이아몬드 사진을 보면 정말 가슴 떨리고, 아니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하셨을까? 우리 김종규 사장님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하셨을까? 진짜 저는 지금도 그 이코노미스트 볼 때마다 항상 김종규 사장님이 갖고 있는 힘이 뭔지 아직도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너무너무 우리 김종규 사장님이 저희 싱킹빅의 총 리더시라는 거, 그리고 김종규 사장님이 하신 그 많은 이제 이렇게 결과물, 이런 것들의 사업의 결과, 이런 거 보면요. 너무너무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많이 배우고 싶고, 항상 옆에서 또 다이아몬드 되시면 김종기 사장님 옆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다이아몬드 되고 나서
또 OSR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김용기 사장님을 통해서 또 이런 좋은 미팅을 많이 배우고 옆에서 우리 싱킹빅 리더분들을 통해서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져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아메이가 너무 좋고, 이 아메이 MBS 안에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성공하기를 정말 소중히 바라고 기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미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